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먼저 볼게요. 1번.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가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아래의 거래 요소를 보니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죠. 하나씩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받았으니 차변에 현금, 그리고 자산 증가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 발생으로 이렇게 수익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수익 발생. 그래서 1번은 해당하지 않고, 2번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 매입했으니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죠. 그리고 대변에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쓰고 부채 증가네요. 그래서 2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를 지급한 거니 이자 비용이 발생했겠죠? 차변에 비용 발생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자산 감소네요. 그러면 3번이 해당하는 거래가 되겠죠. 4번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토지 8천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토지 구입했으니 차변에 토지,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산 감소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유동부채가 아닌 건 1번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 2번 선급비용, 미리 낸 비용은 자산이죠.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예수금도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답은 2번이겠네요. 이렇게 계정 과목의 분류 등을 물어볼 때 헷갈리시다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메뉴를 활용해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아래의 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를 보면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자,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 900번대 계정 과목으로 해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자산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해당 자산에 포함시켜서 적는다. 건물이면 건물에, 차량이면 차량에 포함.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수수료 등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따로 적어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차량 운반구,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T계정을 한번 분석해보니 대변의 기초, 그리고 차변의 기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초가 있는 자리가 4자리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 그리고 기초 금액이 있고 기말 금액이 있다는 거는 수익과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수익과 비용은 기초 기말 금액이 없으니까 대변이 자기 자리인 부채 또는 자본이 되겠네요. 바드럼은 자산이고,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부채고, 광고선전비는 비용이고, 미수금은 자산이네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 올 수 있는 금액은 2번 외상매입금 부채가 되겠죠.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을 살 때 들어간 매입가액, 거기에다가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 다 더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돈도 다 포함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세, 설치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재산세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6번,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당좌 차월은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7번, 다음은 인출금 계정 과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기업주, 사업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면 인출금이죠. 그리고 나에서 사용되는데 나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 기업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기업 체크해 주시고, 참고로 여기 자산 부분 이쪽으로 자산 계정인 점 참고해 주세요. 다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다로 대체되어 마감한다. 우리가 인출금은 임시 계정 과목이라 기말에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사항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료 비용, 임대료, 수익,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자산이라서 해당하지 않아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올해 당기의 비용인데 예를 들어 12월치 월급 급여인데 12월에 아직 안 주고 내년 1월에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아직 안 준 비용, 즉 미지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기의 비용이지만 즉 당기의 수익이 대응돼야 비용이니까 대응되는 이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급된 비용이면 대변에 현금이라 썼겠죠. 미지급된 비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12월 말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으나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 말은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서 올바르지 않은 금액이니 올바르게 반영된 당기순이익을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어떤 거래가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보험료 중 선급보험료 해당액은 3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12만 원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비용 중에서 선급보험료, 즉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3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2월 31일 결산 분계를 할 때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비용을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얼마를? 내년에 해당하는 3만 원만큼을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분계를 정상적으로 반영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 우리가 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나온 금액이죠. 그런데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감소했으니 비용이 감소하면 빼는 금액이 줄어든 거니까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3만 원만큼. 그래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33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지출 내역 중 영업 외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첫 번째부터 보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이거는 판관비이죠. 그리고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 다음 10년 만기 은행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 기부금도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 금액을 더하면 4,000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판관비가 아닌 걸 찾아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회계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자 분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T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다고 했죠. 이 옮겨 적는 절차를 우리는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A와 B에 들어갈 용어로 각각 다르게 짝지은 것은 일정 시점에 기업의 땡땡을 나타낸 표를 재무상태표. 자,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답은 1번이네요. 15번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연수합계법은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죠. 답은 4번입니다. 11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수호상사 9110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메인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1번 문제부터 갈게요. 1번 문제는 항상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수정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하셔야 할 부분은 3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목에 문구 및 잡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는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죠. 클릭하고 이렇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엄 연월일입니다. 계엄 연월일은 여기 17번에 나와 있죠. 클릭하고 20100914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관악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죠. 2번 누르고 대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둘 중 한 군데 들어가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수정하셔야 할 부분은 급여입니다. 자, 급여는 지금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2,400만 원으로 클릭해서 수정해 줄게요. 24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복리후생비가 15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1100 플러스 이렇게 110만 원으로 수정해 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익입니다. 자, 잡이익이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자 수익 밑에 잡이익이 아니라 임대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임대료 계정 과목으로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잡이익 클릭하고 2번 누른 다음 임대료
이렇게 904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교재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같은 걸 확인하셨으니 잘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거래처 등록,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 세 가지 메뉴 중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메뉴 같은 경우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는 문제이네요.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으니 금융기관 탭을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9800 그리고 한경은행 그 다음 보통예금이니 숫자 1번 눌러주시고 계좌번호 1203-4562-4973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여라고 나와 있죠. 사업용 계좌는 여기 8번에 1번을 눌렀을 때 여가 입력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이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실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외상매출금 개정 과목을 왼쪽에서 일단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믿음전자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일단 클릭하고 2천만 원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진전자는 1,000만 원인데 잘 입력되어 있네요. 그리고 리트 상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형제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2번 누르고 형제 이렇게 거래처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상 매입금이죠. 여기 부분 오타난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외상 매입금 왼쪽에 클릭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중소상사 1,200만 원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수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숭실상회 1,000만 원. 숭실상회는 잘 입력되어 있네요. 국보상사 600만 원. 국보상사도 잘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4번 문제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버튼 눌러서 월 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7월 16일. 자, 날짜 먼저 칠게요. 1 엔터. 16 우화상사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하변에 보통예금 증가 60만 원 그리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부채의 선수금 그리고 우화상사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하변에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고 6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는 우화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8월 4일 날짜 먼저 바꿀게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당사의 영업부 장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BC 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이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 구입했으니 차변에 비품이라고 하는 유형자산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 결제했으니 우리가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카드사 즉 지금은 BC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1,500만 원인 거 확인하고 입력해 보면 차변에 비품 그리고 금액은 1,500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거래처까지 BC카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8월 25일이죠. 날짜 ESC 누르고 25 입력한 다음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자동차세, 취득세가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면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2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 9월 6일 날짜 먼저 치고 들어가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9 엔터. 그리고 거래처 수분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180만 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금액 2%를 제외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회수됐으니 외상매출금 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수분상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180만 원. 180을 회수하면 180을 다 받아야 하는데 조기 회수를 해서 매출 할인을 해줬죠. 그래서 해당하는 2% 금액은 매출 할인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 당좌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 금액 계산해 보면 36,000원이 되겠죠.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수분상사 금액은 180 그리고 차변에 매출 할인. 자, 매출 할인은 코드 번호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 코드 번호를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403번
그리고 금액은 36,000원. 차변에 나머지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날짜 9월 20일 ESC 누르고 20 이렇게 입력하시고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 사용한 돈은 복리후생비고 현금 거래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20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복리후생비는 800번대 이렇게 2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는 지금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6번은 10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005 문제 보면 당사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용 포스트잇을 제작하고 사업용 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홍보 목적으로 돈을 썼을 때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고 카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사 삼성카드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50만 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10월 13일이죠. 날짜 13일 변경해 주시고 대전시 동구청에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자, 이렇게 기부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때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고 현금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8번 11월 1일 날짜 먼저 변경해 볼게요. 11월 1일 그리고 영업부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19만 원과 직원부담분 19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 우리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회사 직원부담분의 이 건강보험료는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부채 발생으로 써놨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예수금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예수금 19만 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를 쓴다고 했으니 복리후생비 19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19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811번 19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분계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대로 날짜 입력하고 들어가 볼게요. 8월 16일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16 지금 보시면 차변에 운반비, 현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운반비로 계상한 5만 원은 무선상사로부터 상품 매입 시 당사 부담의 운반비. 이렇게 매입했을 때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하는 내가 사는 자산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 9월 30일 ESC 왼쪽 누르고 9 엔터 30 그리고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모두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 차입금 원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분계를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 거는 1,100만 원이 맞지만 이거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장기 차입금을 상환한 거고 장기 차입금을 그럼 1,000만 원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지금 이자를 낸 거니 이자 비용이라고 비용 발생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장기 차입금을 빼줘야 되겠다. 100만 원을 빼줘야 되겠다. 1,00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추가로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분계를 수정하시다가 이 세 줄의 분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고 2,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 오답으로 처리가 되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위에 있는 번호 수정 버튼을 잘 활용해서 같은 번호로 묶어 주셔야 하나의 분계로 처리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6번은 결산 문제이죠. 결산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동과 자동을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동은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 3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인 점 참고해 주시고 문제 먼저 분류해 볼게요. 1번은 수동, 그리고 2번은 수동, 3번도 수동, 4번은 자동이네요.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치고 차변 대변 입력하면 되고 자동 결산은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겠죠. 분계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당기에 사용한 금액은 7만 원이다. 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차변의 소모품 이렇게 전부 다 자산으로 얼마 처리를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이 소모품 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만 소모품이라고 자산으로 놔두고 사용한 부분은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한 금액 7만 원은 소모품에서 빼줘야 하니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켜주고 7만 원, 차변에는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소모품 B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금액은 7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 20만 원은 강원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그러면 가수금이 우리가 부채인 걸 알고 대변에 적혀있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러한 문제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여기에서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치고 가수금 계정 과목을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누르고 가수금 이렇게 찾아보면 이 가수금이 지금 대변에 잔액에 2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 가수금은 임시계정 과목이니까 나는 지금 이걸 없애줘야 하니 차변의 가수금 이렇게 써줘야 되겠구나 라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을 때는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빼먹고 안 적은 거니 지금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강원상사 이렇게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을 때 기말에 수정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가수금 이렇게 적고 20만 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강원상사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결산일까지 현금과 부족 10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그럼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는지 차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방금 봤던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한 번 더 찾아서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다시 들어가서 12월 31일 검색해 보시면 현금과 부족 금액이 지금 대변에 이렇게 합계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잔액이 차변에 표시가 되어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있는데 발생한 금액은 합계란을 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없앨 거면 대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을 없앨 거니 차변의 현금과 부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만 원, 그 다음에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을 땐 잡이익 또는 잡손실인데 수익 자리가 비었으니 잡이익이 되겠네요.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번 입력해보면 차변의 현금 과부족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자동결산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쳐주시고 1 엔터 그리고 이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 창은 해당 사항 없으니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감가상각비 즉 밑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조금 내려가셔서 이 위치에 있는 이 금액들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60만 원 그러면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여기다가 6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 원 그러면 비품 칸에 여기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 반드시 자동결산이 끝나면 전표 추가까지 꾹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를 해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장부조회 문제인데 장부조회 문제 같은 경우는 메인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일계표, 월계표, 총계정 원장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안에서 장부에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문제 먼저 볼게요. 6월 말 현재 이렇게 날짜를 시점으로 줬고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자, 이렇게 키워드가 거래처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검색을 해보려고 보니 이렇게 6월 말 현재라고 알려줬을 때는 이 뒤에 날짜가 6월 말 일자가 오게 입력하시면 앞에 날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편의상 6월 30일, 6월 30일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니 외상매출금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가장 적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 엔터 이렇게 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 가장 적은 거래처를 찾아보면 지금 잔액 칸을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잔액 칸에서 가장 적은 거래처는 여기에 있는 드림상사네요. 그래서 드림상사 적어주시고 금액은 42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지출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월별로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1 엔터 6 엔터 그리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이렇게 조회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차변 대변에서 차변에 발생한 금액들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출한 금액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달은 지금 3월이고 지출액은 252만 4천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3번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 자, 이렇게 장부가액을 물어봤을 때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부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 6월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왼쪽에 있는 금액이 단기 금액이니까 왼쪽에 있는 금액을 여기를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차량 운반구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는데 이 차량 운반구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고 그 밑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저기에 있는 이 1,600만 원을 적어주셔야 올바른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7번 문제까지 다 장부를 조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메뉴에 여기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니 거기를 눌러서 이 7번 문제들의 답안을 꼭 입력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110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